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아너스에서 지역사회 맡고 있는 김미호 교수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간호라고 하는 것은요,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글자가 만나고 있어요. 지역, 사회, 간호라고 되어져 있고, 그렇죠? 이 지역사회라고 하는 한 단어 더하기 간호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인 간호, 모성 간호를 간호할 때는 성인 한 사람에 대한 어떤 질병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였고, 모성이나 아동도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질환을 갖고 있는 대상자 한 명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였는데, 이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지역사회라고 하는 전체, 지역사회 전체가 우리의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열심히 강의해 주셔가지고 들었지만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제 강의를 들으시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간호학 때문에 정말로 많이 괴로움을 당하고 심지어는 뭐 국가시험에 떨어지기도 했던 학생들도요, 이 강의를 듣고는 이렇게 이런 거였어? 지역사회 이렇게 재밌는 거였어? 라고 해서 바뀌더라고요. 진짜 믿고 따라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재밌는 거였는지, 또는 여기에 우리가 갖고 있는 간호학적 지식을 녹여내면 나중에 난 먼 미래에 이러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정도까지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강의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자, 다시 보면 지역사회 간호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여러분들 지역사회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역사회는 딱 말했지만 이 동네 전체, 어떤 지역사회 전체를 뭔가 움직이려다 보니까 우리가 법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도덕적인 어떤 정책이 필요해요.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국내외 보건정책의 이해라고 되어져 있고, 보건정책은 무엇이니? 라는 내용이 처음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건정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학생들 한 번 더 또 약간 뭐지? 생각이 들 수 있어. 왜냐하면 이 보건이란 말도 너무 커 보여. 그리고 또 정책이란 말 너무 크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은 나랑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폴리시라고 하는 정책에 대한 것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정책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지역사회 전체를 바꾸려면 우리가 정책적으로 대상자들을 끌고 가지 않으면 절대 안 따라옵니다. 한 가지 예로 우리 금연하세요 라고 해도 아무도 금연 안 하고, 건물 밖에서 담배 피세요 해도 안 피다가 건물 안에서 피면 10만 원씩 걷는다. 이렇게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딱 정책을 펼쳐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담배 피시는 분들 다 나가서 밖에서 피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정책이다. 자, 그럼 우리 책 6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6페이지 책을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이 제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이 지역사회 간호학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이 바뀔 때 최신의 법률 내용들을 집어넣었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될 수가 있겠죠. 법이 뭐 자주 바뀌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간혹 바뀌는 부분들은 제가 분명히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강의가 올라가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않고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지역사회 간호학 6페이지 같이 보시게 되면요, 보건정책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페이지 6 시작할게요. 자, 보건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커다란 개념. 광의의 개념에서는 인구 집단, 자, 집단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집단 자체의 건강 상태를 증진하는 것이다. 자, 유지하는 거 나왔고요. 증진하는 거 나왔어요. 뭔가 고친다, 회복시킨다, 아팠던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단어가 나와요?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또 프로모션. 그쵸? 이거는 증진시켜주려고 한다, 좋아지게 하려고 한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아프기 전에 좀 막아보자요. 쉽게 말하면 이 지역사회가 더 아프기 전에 막아보자, 이런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책이란 두 글자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렇게 법안을 발의하는 사람들이 원래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그걸 통과시키는 사람들인데 맨날 싸우기만 하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나 기타 단체들 활동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건강과 복지에 대한 거는 책에도 나와 있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등등 우리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정책을 관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 보건정책 개념의 그 2번 가로에 2번 동그라미 한번 밑줄을 좀 그어볼까요? 자, 국민질병을 치료, 교수님 치료는 아니라면서요? 아니에요. 치료도 포함돼요. 근데 치료가 엄청나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난치성, 희귀성 질환을 치료 이런 것이 아니라
1차 보건 의료에 대한 부분들은 치료합니다. 고혈압, 당뇨 이런 거 치료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방, 건강 유지 증진을 위한 결정을 한다. 단어가 다 나왔죠. 그래서 치료도 없진 않아요. 치료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치료보다는 뭘 더 중요시 여긴다? 예방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보실 수 있겠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국민의 빈곤과 사회적인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을 한다. 이게 보건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뭘 제공해 줘야 되느냐, 국민들에게 뒤에도 한번 나올 내용이긴 한데 한번 이렇게 살짝 듣고 가면은 뒤쪽에서 내용 나올 때 좀 익숙해서 듣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우리 의료라고 하는 건강에 대한 건강을 보장해야 되고요. 소득을 보장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기초적으로 이 나라에 태어났을 때 이 정도는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고, 건강권이라고 하죠. 건강권. 이 정도의 그 어떤 보상을 통해서 소득에 대한 건 보장받아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보건정책의 유형 같이 볼게요. 보건정책의 유형은요, 보건의료 정책은 진단, 치료, 간호, 진료와 관련 정책을 말하고 있는 거고, 예방정책은 가장 많이 하는 게 예방접종이에요. 책에 나와 있죠. 예방접종을 하는데 영유아 예방접종도 정말 많이 하지만 우리 얼마 전에 겪었던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예방접종 전 국민이 엄청나게 했잖아요. 1차, 2차, 3차까지 막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지역사회 전체가 또는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한 명 한 명들이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결국 그 국가가 건강하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 직제 간의 보건정책은 공식적인 공중보건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긴 하지만 건강에 손상을 주는 것을 방지하는 건강 관련 정책을 한다. 건축을 규제해서 조망권을 듣고 이제 그 빚을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직사광선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어떻든 빛을 보는 것에 대한 부분들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거, 어떤 유해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게 학교 근처에 막는 거, 이런 것들 다 통해서 건축 규제라든지 또 교통 안전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건 정책은요, 한 명 한 명 주는 거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국민 전체들에게 다 통용될 수 있는 것들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징을 좀 가지고 있는데, 세 번째 본 보건정책 특징, 시장경제 원리 적용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게 되면 국가가 국민 전체한테 주는 거니까 불특정 다수만 줄 수 없어요. 굉장히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시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독과점성, 상대적으로 긴 인력 양성 기간들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국가의 경쟁력과 밀접하죠. 전 국민들한테 예방접종을 다 준다라고 하면 사실 모자보건 정책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예방접종에 돈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서 찬반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예방접종만큼 굉장히 좋은 질병이 더 퍼지는 걸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는 또 없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는 중이긴 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가가 돈이 없으면 못 해줘요. 약을 미리 사와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뭐가 서 있습니까? 국가 경쟁력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나와져 있는 거죠. 또 3번 보시면요, 쭉 가다가 이런 글자가 보일 거예요. 외부 효과 동그라미, 외부 효과로 인해서 장기간 전체 국민한테 끼친 영향이 크다라고 되어져 있죠. 예방접종에 대한 부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아까 말했던 예방접종이잖아요. 접종했을 경우에 이거는 나도 건강해지지만 내가 건강해서 병이 안 걸리면 남한테 병을 안 옮기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외부 효과라고 하는 외부 효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외부 효과는 같은 맛 이웃 효과라고도 불러. 이웃 효과. 그렇죠? 외부 효과, 이웃 효과, 확산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번 동그라미의 6페이지면 아랫줄이죠. 효율성보다는 뭘 중요시 여긴다? 비용이 중요하긴 하지만 국가가 전체 국민 대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세 글자 형평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형평성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우리 HP 2020 뒤에 나올 건데 2030 나올 건데 이런 경우도 형평성에 얼마나 접근해서 주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평균 건강 수명의 연장 부분과 건강 형평성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주게 되는 것이 보건정책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몇 페이지 볼게요. 공중보건 나오는데요. 공중보건의 개념은
공중보건이란 뭡니까?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을 통해서 또 나오는 단어 있다.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방금 제가 앞에 얘기했던 건강수면 연장 또는 평균수면 연장 등이 여기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공중보건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신체 정신 효율을 증진시키는 과학이고 예술이다. 우리가 늘 과학이고 예술인 게 간호다. 이 간호라는 얘기 할 때마다 이거는 과학이자 예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지는 필드 나가서 보면 되겠지만 우리는 사실 다 과학자예요. 과학자. 이과계통이 과학을 하고 있는 것이 맞죠. 그래서 과학이자 예술이자라는 단어가 맞게 들어가는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중보건은 조세라고 해서요.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세금에 의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에게 사업을 제공하는 정부기관 같은 공공의 통로를 통해 만들어진 노력을 의미한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어떤 정책에 흘러가면서 공중 전체를, 공중이라는 말은 같은 말로 공공이라는 뜻이에요. 옛날 공중전화 있었거든. 누구나 같이 쓰는 전화. 그렇죠? 공원 같은 거 어때요? 공원도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는 공원들, 그렇죠? 있잖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공짜가 나와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중보건의 필수 서비스인 인구 집단에 대한 사정, 정책, 개발, 질 보장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 공중보건의 기능은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늘 얘기하는 게 지금 건강 증진이라는 단어가 지역세 간호랑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어예요. 건강 증진, 질병 예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공중보건은 마찬가지죠. 건강 증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거고요. 사회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 또 공중보건 인력 개발과 교육, 건강 상태의 모니터링과 분석이 들어갈 수 있고 공중보건 규칙 제정과 준수, 또 개인 인구 집단과의 보건의료 서비스 질 관리 등이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또 8번 체크해 볼까요? 응급 상황에서, 응급이나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한다라고 되어져 있죠. 지금 뭐 지진이 일어나고 감염병이 돌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재난 상황 속에서 이 공중보건은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개발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나와져 있는 거고요. 또 거기 보게 되면요. 10번에 맨 끝에 보면 연구라고 되어져 있어요. 또 혹시 어떤 것들이 또 우리 지역사회를 건드릴까? 공격할까? 이것에 대해서 미리미리 연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하려다 보니까 예방하려고 하는 게 결국 뭐예요? 예방을 위한 연구들을 역학적 연구가,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굉장히 역해하시잖아요. 역학에 대한 얘기 나오면 역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다음 11번 보시면요. 그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뒤쪽에 기획, 계획, 관리 능력 개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호관리학이랑 지역사를 꼭 같이 가르치는데 제가 그 이유가 둘 다 가르치고 싶어서가 아니라 두 개가 엄청나게 친밀한 과목이에요. 둘이 굉장히 친한 과목인 거고 여기에 법규까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법규, 제가 지역사회 간호관리 법규를 가르치는 이유를 아시겠죠? 세 가지가 거의 삼총사입니다. 서로 간에 다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움직이게 되어져 있다. 왜? 여기 나와 있지만 지역사회도 그 지역사회 어떻게 좋게 만들어줄까의 기획, 계획, 관리가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나와야 되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지역사회. 그럼 뭐야? 여기 앞에 있던 지역사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학생들. 전체적인 내용이 있을 때 이게 보건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고 쳐봐요. 보건이란 영역 안에서 여기 안에 이렇게 의료라고 하는 영역이 들어있는 겁니다. 의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의료라고 하는 영역 안에 조그맣게 또 하나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간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의료에 여기 뭐 의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의료 영역에 뭐 물리치료사도 있고, 영상누도 있고 막 있잖아요. 거기 한 파트에 우리 간호가 있는 거니까 간호는 되게 작은 거예요. 간호학을 더 넓히고 싶으면 간호보다는 의료로, 의료보다는 보건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석사를 보건행정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보건행정 해야지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경영을 전공했잖아요. 석사에서는 간호학 박사이지만 간호학에서는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간호학 박사를 취득했지만 중간에 석사를 경영을 했더니 굉장히 간호에 대한 폭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하는 이 시간에 지역사나 간호관리를 가르치는 시간들의 폭도 넓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역사회 정의는요, 이것을 보는 내용에서 우리가 보건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지역사회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간호만 쳐다봤던 사람들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시야를 넓히면 됩니다. 시야를 넓히는 작업을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의 정의가 나왔는데요. 지역사회의 정의 별표 좀 쳐볼까요? 지역사회는 어떤 것이냐? 자, 지역사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특별히 더 정의 있는 민족이고 집단주의가 있는, 가족주의와 집단주의가 굉장히 우리는 아주 열성적으로 있기 때문에 집단주의, 전체 지역, 우리 지역에 나쁜 거 들어오는 건 안 돼. 우리 지역에 좋은 거 들어오고 땅값 올라가면 좋아.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일단 지역사회는 지리적 경계 또는 공통 가치와 관심에 의해 구분되는 사회 집단이다. 이들은 서로 알고 상호작용하면서 특정 사회 구조에서 기능하며 규범 가치 제도를 창출한다. 한 문장으로 WHO가 잘 정의를 한 거예요. 이제 옛날 정의이긴 하지만 이 정의를 보시면 결국은 지역사회는요, 시 공간을 같이 쓰기도 하고요. 시 공간을 같이 쓰기도 하고 같이 쓰지 않기도 하는 거죠. 시 공간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는 안 쓰기도 한다. 왜냐면 가치 자체가 생각하는 공동 가치와 관심에 따라 구분하기도 한다. 공동 가치에 따라서 구분하기도 한다. 같이 쓰는 것도 있지만 공동 가치라는 경우는 같이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시공간을 같이 쓰는 지역사회도 있고 시공간을 같이 쓰지 않는 지역사회도 있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개념은요, 보면 비슷한 관심, 위치, 특성으로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어쨌든 함께 모여있는 것, 개개인 한 명 가지고 지역사회라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 지역사회는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경기도 안산시에 단원구가 있고 상록구가 있고 상록구 주민들, 단원구 주민들, 강동구 주민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 지역에 모여 살다 보면 우리가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 다 성향도 다르고 사투리도 다르잖아요. 사투리도 쓰는 말도 그죠? 그렇게 각각의 문화적인 부분 녹아 들어가는 것을 지역사회라 부른다. 자, 지역사회는 지역사회 간호사와 만나는 다양한 집단들, 공동 요구를 지닌 집단이 있다. 그 지역사회마다 그래서 요구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지역사회 간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 대부분 간호사가 있고 원래 대상자가 있잖아요. 지역사회 주민이 되겠죠. 우리가 간호사들이 병원에서 근무할 때는 우리가 주도적이어서 환자한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계속 우리가 요구해야 돼요. 환자분 약 먹어야 됩니다. 지금 검사해야 됩니다. 주사 맞아야 됩니다. 라고 계속 요구한다고 하면 이건 반대예요. 대상자가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약간 갑이라고 그래야 되나? 갑? 그래서 대상자, 다시 말하면 지역사회 주민의, 지역 주민의 요구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고 하는 거고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 간호의 특징이다. 이 간호사보다는 대상자가 훨씬 더 큰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것들 따라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자, 3번에 보시면요. 공동요구를 지닌 집단은 속성을 정의하는 것에 따라서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고 되어져 있죠. 밑에 예시를 좀 달아놨어요. 결핵 환자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내 결핵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건 아니잖아요. 어떤 공동 가치를 가지고 모인 건 아니지만 결핵이란 질병으로 결석되어 있지만 그들의 가치관, 비전, 직업 등이 묶여 있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뭔가 결핵 치료를 함께 뭔가 으쌰으쌰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서로 상호관계를 하고 있지 않거나 그냥 그 관심에 대해서 별로 공통사항이 없다? 이러면 이건 지역사회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한 내용들이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넘겨서 보시면요. 지역사회 특성이 나오는데요. 특성 5가지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분리성이 있어요. 다른 지역과 물리적, 지역적으로 시군구별로 막 우리 보건소 하나씩 놓는 것처럼 구분될 수 있는 경계를 가지게 되어져 있고 독특해. 독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전라도 남원 지역 같은 경우는 버스킹을 하는데 기타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국악으로 한대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제가. 신천지 한번 제가 뭐 점검하러 가려고요. 그럼 문화적 독특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정체감으로서
가치, 태도 등 주민의 행위를 결정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모이는 대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같이 쫄쫄 잘 뭉치는 특성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의 특성에 맞게 뭔가를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 동질성이 있죠. 같은 문화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동질적인 지역사를 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부산 여행 갔다 왔는데 부산에서 그 부산 원주민이 부산 사람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수님 진짜로 서울에서는 순대를 소금에 찍어 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소금이랑 후추 같이 섞은 거 찍어 먹는데 여기는 못 찍어 먹었더니 된장에 찍어 드신대요. 약간 그런 약간 다르지만 그게 틀리고 맞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동일한 문화적인 특성이 있다, 공유된다. 그래서 순대 된장 찍어 먹는 걸로 이 동질성 기억하시면 돼요. 듣는 분들 중에 부산 분들은 맞다, 우리 부산은 된장 찍어 먹는데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합의성은요, 지역사회는 공동의 뭘 가진다? 목표, 동그라미 목표를 갖는다. 자, 5번째, 자조성은 뭐냐? 자조성 앞에 별표 치세요. 지역사회가, 이 간호사가 궁극적으로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지역사회 전체에 원하는 가장 큰 그림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자조. 이 자조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왜 기억해야 되냐면 자조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속 끌어주고 일으켜주고 할 필요 없이 어느 순간부터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을 우리가 자조라고 부르게 되어져 있거든요. 자조성이 있어야 된다. 궁극적인 목표라고 그랬잖아요. 궁극적 목표예요. 궁극적 목표, 그렇죠? 궁극적인 목표는 자조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간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시 말하게 되면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조, 스스로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다? 다시 얘기하면 적어두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볼 수 있지. 적정 기능의 뭐를? 레벨을, 수준을, 적정 기능 수준을 어떻게 해야 돼요? 떨어뜨리면 안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향상시킨다. 이것이 뭐다? 지역사회 간호의 궁극적인 목표. 그러면 적정 기능 수준 향상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뒤에 가서 한번 또 갑자기 기습적으로 질문할 거예요. 그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역사회는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는가? 이것을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 4번에 지역사회 분류 유형, 지역사회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용 보시게 되면요. 지역사회 분류 유형이 나와 있는데, 지역사회 중요해요. 시험에도 자주 나옵니다. 지역사회 분류. 첫 번째 뭐가 보여요? 여러분들? 구조적인 지역사회, 구조적 지역사회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두 번째, 기능적이라는 단어가 보일 거예요. 두 번째는 기능적인 지역사회라고 나와져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이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감정적인 지역사회다. 다시 말해 내 심장이 끌리는 지역사회야. 감정이 요동치는 지역사회. 어렵지 않죠. 근데 두 가지 위에 나왔던 구조적인 지역사회와 기능적인 지역사회는 서로 간에 약간 상충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좀 약간 비슷한 것도 있어요. 헷갈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봤을 때 우리가 문제를 풀거나 공부할 때 어떤 것에 좀 핵심을 두고 꽂혀야 되느냐 하면 구조적인 지역사회는 일단 요거를 같이 써요. 뭐를 앞에 아까 얘기했던 시공간을 함께 씁니다. 함께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좀 구조적인 지역사회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면 지금 우리 카메라를 통해서 보고 있긴 하지만 면투면으로 얼굴을 보고 있다? 그럼 하나의 그거는 구조적인 지역사회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볼까?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개념이다. 뛰어넘는 개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요. 지역사회 분류에서 구조적인 지역사회 첫 번째, 지역사회 주민 간의 밑줄 그어야 되겠죠. 공간적, 시간적 관계에 의하여 모여진 공동체이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집합체라고 되어 있죠. 집합체 그냥 같이 모여 있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거 그냥 집합체. 그게 그냥 그 하나가 구조적인 지역사회가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앞에 잠깐 예시 들었던 결핵 환자들 결핵에 걸려서 그냥 같이 모여 있어. 그것도 하나의 그냥 공동체, 뭐랄까요? 집합체, 모여있는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그런 예시들이 나와 있는데 그걸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겠다. 구조적인 지역사회로 그냥 개념을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노숙자 집단, 광산촌, 알코올 중독자 집단 이런 것들, 그리고 뇌졸중 위험을 가진 집단. 그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어떤 같은 목표, 가치를 가지고 움직이고 상호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 자체도 지역사회가 되는 겁니다. 재련소부근, 방사선 폭로 위험 집단 등 환경적으로 위험한 집단. 왜? 환경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공간을 같이 쓰고 있으니까 위험할 수 있어서 같이 모이는 거죠. 그렇죠?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 등 사람들의 행태에 의해서 나타난 위험한 집단도 있어요. 이 집단들은 뭡니까? 행태에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집단들은 서로 간에 마약을 막 하고 싶어 하고 알코올 중독되어져 있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에 보니까 영상 봤는데 막 좀비 마을이 있더라고요. 마약에 취한 사람들이 다 비틀비틀 다니고 있는 게 진짜 영화에서 봤던 좀비랑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집합체도 같이 모여 있는데 공통적인 가치는 마약을 했다.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럼 모여진 것 자체를 집합체라 볼 수가 있고 같은 공간에 모여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구조적인 지역사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면 공동체는 지금 우리 같은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여러분 얼굴을 다 볼 수 없지만 지나가다 저 보면 꼭 아는 척 좀 해주세요.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위아너스예요. 그러면 제가 어머머머 반가워요. 네, 커피 사줄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대하는 공동체다. 얼굴을 매주 보니까 결국에는 매번 보니까 이런 거죠. 진짜 내 사촌보다 이웃 사촌이란 말이 있죠. 요즘엔 뭐 서로 문장구 살긴 하지만 자주 보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 친형제 자매보다 친한 거예요. 이런 걸 대면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소식이 쉽게 전달된다. 친근감과 공동의식을 소유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구성원 간의 교류가 빈번한 공동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가 나와져 있죠. 생태학적 문제 공동체 같은 경우는 좀 적어 놓을게요, 제가. 이 중에 한 예시인데, 생태학적 문제. 생태학적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기능적인 공동체의 자원 공동체가 있거든요. 이거 약간 달라요, 서로 간에. 자원 공동체하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데, 달라. 생태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공동체는 어떤 건지 같이 볼까요? 지리적인 특성, 기후 등과 같은 동일한 생태학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집단이다. 그러니까 어떤 날에 지진이 엄청 크게 일어났을 때 지진을 당한 사람들은 이미 같이 생태학적 문제에 그냥 마주하고 있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산림 파괴 지역, 토양 오염, 기후, 환경 문제가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정학적 공동체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옆에다가 보건소 써놓으면 돼, 보건소. 근데 이제 5번에도 보건소 적혀져 있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4번에 나오는 지정학적 공동체는 법적, 지리적 경계를 가지고 정의된 지역사회다. 다시 말하면 시군구 단위마다 한 개씩 보건소 설치 가능하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가져 있는 겁니다. 합법적인 지리적인 경계를 기준으로 하는 행정적 관할구역 단위 집단이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보건소를 어디다 하나씩 세워요? 시군구마다 한 개씩 세우잖아요. 엄청 큰 시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랑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로 합의해서 한 개 더 세우긴 하지만 시별로 여기 서울시야, 우리 같은 지역사회 주민, 여기는 무슨 서울시 안에서도 여기는 강서구야, 마포구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저 강서구 주민입니다. 이렇게 강서구 주민입니다 하는 순간 듣는 사람 중에 학생 중에 나 강서구인데 하는 사람 굉장히 반갑죠. 이런 것들. 저희는 파주시에 살았습니다. 이러면 또 반가워지잖아요. 이런 것들 구조적인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겠다.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든지 어떤 문제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함께 지역사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다가올 수 있다. 자, 조직은 뭡니까? 조직 같은 경우는요, 그 특정 목표를 추구하면서 일정한 환경 속에서 일정한 구조를 가진 사회단위다. 그러면서 예시에 병원, 보건소, 학교가 들어있잖아요. 학교? 보건소? 학교는 알겠는데 보건소 또 나왔어요, 교수님. 그렇게 얘기하고 싶죠. 자, 앞에 제가 얘기했던 지정학적 공동체에서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별로 한 개씩 있는 그런 조직을 의미하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조직에서의 보건소는 보건소가 그 지역에 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서 1차적인 의료,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보건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은, 학교 조직은 왜 있어요? 학교 조직은 가르치려고 있는 거죠. 그렇죠. 병원 조직은 왜 있어요? 치료하려고 있는 거고.
보건소 조직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의 1차 보건의료 서비스를 우리가 감당하려고 책임지려고 있는 거다. 이게 조직의 특정 목표 추구가 조직입니다. 그리고 또 문제 해결 공동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앞에 나왔던 것과 약간 달라. 이 생태학적 문제하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문제 해결 공동체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 공동체 부분은 약간 이렇게 하면 좋을 문제 해결 공동체. 생태학적인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뭐 지진이 났거나 아니면 화산이 막 폭발했거나 아니면 뭐 가뭄이 왔거나 너무 많은 홍수가 났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일부러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생태학적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생태학적이라는 단어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생겨난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대처하는 걸 같이 지역사회 함께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고 문제를 공동체는 약간 이런 거예요. 그 지역 내에 아파트 단지에 도둑이 많이 든다 뭐 이런 것들 되겠죠.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 뭐 같은 한 달에 뭐 12번씩 도둑을 맞았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아파트 단지에 도둑이 있네? 우리 아파트 도둑 당했어. 어떻게 해결할까? 돌아가면서 순번 지킬까? CCTV를 더 많이 설치할까? 어떻게 공동적으로 뭘 할까? 이렇게 하는 거. 약간 다른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공동체는요, 문제를 확인하고 공유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구역을 의미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문제를 갖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지지 업무를 갖는 정부기관도 포함시키게 되어져 있는 것이다. 자, 개인적인 지역사회는 뭐였습니까? 시공간을 어떻게 한다? 초월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질적인 경계를 나누기보다는 뭐라고 된다? 공동의 문제 해결과 목표 성취라는 과업의 결과가 나타난 공동체이다. 느낌이 딱 와야 돼. 근데 그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함께 했으니? 아니면 초월했니? 이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 기능적인 공동체는요. 저쪽 우리나라는 한국 사람이지만 저쪽 물 건너서 남태평양의 밍크고래들 다 잡아다가 밍크고래들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 이게 당장 나랑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안 된다. 밍크고래를 다 죽이지 말아라. 라는 뜻을 갖고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그것을 막 해결하는 거. 이런 느낌이 기능적인 지역사회다라는 거예요. 느낌이 좀 오십니까? 와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거 보면요. 그 9페이지 위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목적과 요구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의 또는 구성원들의 목적과 요구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정말 어린아이부터 어른 뭐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사가 있으면 지역과 인구와 연령과 인종을 떠나서 모이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뭐 K-팝 때문에 많이 모이더만 전 세계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지역적인 도움이 되는 지역적 공감을 기반으로 한 집합체이다라는 것이고요. 거기 동일한 요구를 가진 지역사회라고 되어져 있죠. 일반적으로 공통적인 문제, 요구의 기초에서 나타나는 공동체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동일한 요구를 가진 공동체는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나 특수흥미 공동체와 같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특수흥미 공동체는 그 밑에 나와요. 어디? 여기 감정적인 지역사회에 나오는 게 특수흥미 공동체거든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한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심장이 떨려서 같이 만나는 사람들, 심장끼리 통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들이 나온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이제 아까 앞에 얘기했던 자원공동체가 두 번째 나오죠. 자원공동체에서 이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경제력, 인력, 소비자, 다른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 물자 등이 있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이 자원공동체는 제 밑줄 긋시다. 뭘 벗어나요? 질적인 경계를 벗어난다. 왜? 문제 해결하려고.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벗어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원공동체는 묶여있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범위를 토대로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자원공동체라고 부르게 되어져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감정적인 지역사회는 너무 쉬우니까 제가 뭐 쓸 것도 별로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혈안학연 지원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하다가 파주에서 살았었어요. 지금은 강서구 주민입니다 할 때 어머 나랑 똑같아 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게 바로 감정적인 지역사회야. 그래서 소속 공동체는 내가 속한 장소가 어딘가에 따라서 구분되는 공동체, 출신지, 어디 사람이에요? 나 서울 사람인데. 근데 서울 사람은 별로 감흥이 없어. 근데 막 저는 저기 어디 뭐 순창 사람이에요.
또 어디 뭐라 그럴까요? 기장 사람이에요. 뭐 이렇게 이렇게 어떤 특정 지역 좀 들으신 분들 중에 뭐야 저기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 동네, 그 동네에서 같이 나왔던 사람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것들 출신지가 어딘지에 대한 의미 같고요. 장소라는 구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고향, 그러니까 어디서 살다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나가면 한국 사람 만나면 다 반갑잖아요. 사기꾼 빼고 다 반갑잖아요. 그쵸? 한국 사람이세요? 말이잖아. 그죠? 그게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련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저 한국 사람의 이유만으로도 막 심장이 끌리는 거. 이런 것들이 감정적 지역사회다. 거기 예시 보게 되면요. 종친회, 동창회, 지연, 학연, 혈연. 고향 중심, 혈연은 빼야겠다. 가족이니까. 지연, 학연 등 고향을 중심으로 하는 감정적인 측면의 공동체 집단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성 및 공동체는 요구가 같은 거였잖아요. 나 낚시 좋아해. 난 등산 좋아해. 여러분 뭐 좋아요? 우리 강호사가 되려면 강호사들은 기본적으로 이게 근육이 많이 있어야 돼요. 체력이 떨어지면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등산 되게 좋아하거든요. 등산. 등산 가는 거 너무 좋아요. 등산 동호회도 있고 또 독서 동호회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지역사회 중에 감정적인 지역사회다. 저는 이제 사이클도 타요. 그래서 사이클, 로드 타면서 막 스피드를 즐기거든요. 세 가지 운동을 하는데 저는 이제 로드, 사이클이라고 하는 로드를 타고 등산을 하고 필라테스를 합니다. 이런 것들 하면서 체력을 막 좋게 만들어야지 강의도 할 수 있고 오랫동안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 있는 직업에 굉장히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 제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박스처를 해놨고요. 박스 안에 생태학적 문제의 공동체와 자원 공동체 구분을 써놨습니다. 두 가지. 근데 이미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책만을 가지고 보실 때 다시 한번 또 아시라고. 같은 곳이냐 또는 초월했냐 이 차이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자, 이런 지역사회 분류를 같이 좀 봤어요. 지금까지는. 이번엔 뭘 볼 거냐면 지역사회 기능을 볼 거예요. 지역사회 기능. 지역사회 기능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역사회 기능을 좀 같이 해봅시다. 자, 지역사회 기능 거기 쓱 훑어보세요. 지역사회 기능. 첫 번째 나오는 경제적인 기능 같은 거 헷갈릴 게 없어요. 왜냐면 첫 번째 경제적 기능. 이거 헷갈릴 거 없는데 한 장 살짝 넘겨보시면 사회화, 사회통제, 사회통합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 가지 헷갈립니다. 근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 지역사회 기능에서 경제적인 기능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과정과 관련된 기능을 갖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특산품을 개발하고 기업을 유지하는 자립을 위한 활동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의 특산품,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특별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기능이 될 수가 있겠다.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경제적인 거다. 두 번째, 사회화를 통해서 그 지역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사회화야, 사회화를 통해서 사회가 만들어지고 조직화를 통해서 조직이 만들어지고 여성화를 통해서 여성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2차 성징인 사춘기 때 남성화를 통해서 남성이 되는 것처럼 사회화를 통해서 그 사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 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함께 공유하는 가치란 단어가 등장해요. 가치 또는 사회적 가치죠. 일반 지식, 행동 영상 창출,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다른 지역과는 좀 구별되는 그들만의 어떤 생활 양식을 터득하는 거. 그들만의 생활 양식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순대에 된장에 찍어 먹는 거 이런 거 그죠? 그런 걸 의미할 수 있다.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뭡니까? 사회 통제 기능. 자, 세 번째 또 사회자가 나왔으니까 헷갈리긴 하겠지만 어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들. 사회 통제 개념 뭐가 있느냐면 사회 통제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사회 통제에는 그 지역사회 통제하려면 뭐가 필요해? 법이 필요하고 규범이 필요하겠네. 그래서 법, 규범 이런 단어가 나오면 사회 통제 기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규범을 말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말 그대로 규범을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